네, 이제 방역과 관련한 이제 학교들을 차례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송영상과라고 하는 학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총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예술종합학교고, 두 번째가 서울예술대학교, 세 번째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세 학교가 어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기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일지망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내가 입시에서 지원을 해볼 것인지에 관련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방송영상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 실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영과의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1차에서 내신 성적이 50%나 들어간다는 게 많은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내가 한예종을 지원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때 논술형 글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50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내신이 50점이 들어가는데 한예종 방영에서는 전 과목이 반영이 되는 거여서 본인의 이제 내신을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잘 보셨을 때 석차 등급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4등급 중반대라고 하면 합격을 점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그냥 막연하게 원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어떻게 잘 짤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에서 이제 논술형 글쓰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예종 측에서 실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언어 능력 평가라고 해요. 자, 고로 얘는 영화나 영상에 관련된 논술을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제시문을 잘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붕 뜬 얘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인문 논술을 쓰는 것처럼 논술에서 강조하고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서술을 하시되 예술학교에서 진행하는 논술인 만큼 본인의 예술성이나 감수성, 예술적인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스킬을 장착을 해야만 하는 게 한예종 방영과 1차 글쓰기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글쓰기는 1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의 이제 에세이 글을 쓰게 되고 자신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쓰거나 에세이로 쓰거나 하는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 아니면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비평문이나 분석글을 쓰는 게 2차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뻣뻣하게 써도 안 되지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라서 아무래도 훈련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이제 면접은 기본적으로 자소서와 자기가 썼던 글쓰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이 면접도 15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15분 안에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15분 동안 내가 정말 아무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에너지를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방송영상 전공 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신은 200점 만점, 면접은 400점 만점, 장문은 400점 만점 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신 성적은 20%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국어 성적과 영어 내신 성적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맨 앞에 대본 분석이라고 짤막하게 1분 미만으로 자신이 분석해야 되는 대본을 분석하시고요. 나는 연출, 촬영, 편집, 음향 중에 이렇게 지망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연출하고 싶다, 촬영하고 싶다, 편집하고 싶다, 음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짤막한 자기 어필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면접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면접은 5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장문은 30분 정도 시간으로 소요가 되고요.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방송 시청에 있어 TV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방송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메타버스 경험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오. 자, 일반 고3 학생들이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페르비데오에서는 이것들 문제들에 다 대응해서 30분 안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요. 자, 그래서 서울예대 이 허들 높은 작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돕고 있습니다. 고사 시간이 30분이잖아요.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부족할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문장을 써서 제출하는 것. 거기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 맞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휘가 말이 되는지 이것들을 모두 점검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30분 안에 제출하셔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은 훈련을 집중해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예대는 면접에서 2021년도까지는 영상 분석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2022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 수시와 정시 시즌에 포트폴리오 제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였죠. 자, 그리고 2023년 정시 때부터 그 다음에 2024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는 이제 면접에서 앞에서 대본 분석이라는 전형을 새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이제 개인이 만든 작품을 2분 안으로 짤막하게 요약해가지고 틀어놓으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영상 제작을 해봤다라는 어필의 시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라지고 이제 주어지는 방송 대본, 드라마 대본이 될 겁니다. 씬을 분석하고 장면을 그려봐서 어필하는 시간으로 1분 미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묻고 답하는 면접 시간으로 실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대본 분석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오히려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서경대, 서일대, 그 다음에 수원대, 용인대의 영화과 입학시험에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걸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예대에 방송 영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본 분석을 열심히만 해두면 영화과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장문에서는 최근에 좀 더 변경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울예대를 배경으로 한 짤막한 드라마 시놉시스를 써보아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런 방송이나 영상 기술에 관련한 논술에서 벗어나서 스토리텔링의 그런 시험 문제들이 간헐적으로 추가가 돼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영상 관련한 학과들의 다 입시에서의 공통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야기 창작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편의상 동방예대라고 부를게요. 동방예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수시 1차하고 2차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시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점에서 2차에서 정원이 조금 적기는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더 좋은 지점은 뭐냐면 과를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과를 동시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동방예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실기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은 이제 면접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면접 전형은 내신이 40%가 들어가고 면접이 60%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겠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면접을 최대한 만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면접 대비를 하시고 자소서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소서에 써놓은 본인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세세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면접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동방예대 면접의 특징은 교수님들이 되게 열심히 봐주세요.
자소서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시는 편이고,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학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답변을 할 때 인성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전공을 얼마나 좋아하고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절대 좋은 면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만의 아이템, 내가 활동한 것 중에 이것이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대부분의 면접을 대비하는 페르비데오 친구들은 면접 100점을 목표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방송영상과 영화과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수시까지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중간고사가 다 끝난 고3이나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입시를 시작을 하셔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학교를 다 설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궁금하신 학교들이 또 추가로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지점들은 페르비데오 블로그에서 합격 후기를 확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전략들을 컨설팅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영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영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좋은 에너지로 면접에서 어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페르비데오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